어느 거울에 김첨지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김첨지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딸은 늦은 나이에 얻은 고명딸 하나만 있었다. 김첨지는 이 막내딸을 매우 아꼈는데 딸이 태어난 뒤 그리도 안 풀리던 김첨지가 하는 일들이 건드리는 것마다 술술 풀리더니 거울에서도 제일 큰 부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니 김첨지는 막내딸을 볼 때마다 예쁜 우리 복덩이 따님, 우리 집안이 이리 잘 된 건 모두 우리 딸이 타고난 복 때문이라. 이 아비의 재산 절반을 네 것으로 해줘도 아비는 아깝지가 않다. 너 시집 갈 때 꼭 재산의 절반을 똑하니 떼서 주도록 하마. 라고 흐뭇해하며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시간이 흘러 막내딸을 홍기가 찾아 김첨지는 막내딸을 부르더니 물었다. 아가,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신랑감으로 꼭 혼인을 시켜주마. 솔직한 성격인 막내딸은 원하는 남편감을 바로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힘이 좋은 사내가 제 난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 꼭 해주마. 너와 혼인한 사내들은 늘 약속해온 것처럼 내 재산의 반을 혼수로 받게 될 것이라 한다면 네 마음에 꼭 드는 천생연분을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김첨지는 여러 중매쟁이들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혼수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힘이 좋아야 하는데 그 시험으로 파탄가마니와 김첨지 자신을 등에 업고 거울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올라가는 중간에 헙이라는 기합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아야만 자신의 딸과 혼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달라고 하였다. 그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힘을 좀 쓴다는 젊은 사내들이 자신이 김첨지의 막내 사회가 되어 재산의 반을 얻겠다라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산 정상에 거의 다다르기 시작하면서 산마루에서 도전하는 총각들은 모두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포기해버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성공하는 총각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다 이제는 도전하려는 총각들도 줄어들고 있었고 김첨지가 일부러 자기 재산의 반을 막내딸에게 주기 싫어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해서 막내딸을 처녀귀신 만들지언정 재산의 반을 사회에게 안 주려고 하는 꼼수이다 라고 좋지 않은 소문까지 고울에 퍼지고 있었다. 이런 소문 때문에 걱정하는 부인에게 김첨지는 걱정 마시오 부인. 우리 막내딸은 큰 복을 타고난 아이라 원하는 대로 천생연분이 곧 나타날 것이라오. 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태평하게 말하였다. 며칠 후 한 총각이 도전해 보겠다며 김첨지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총각은 그간 우락부락하게 힘센 외모의 사내가 아니었는데 키는 크지만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하얗고 곱상하게 생긴 선비인지라 외모로 봐선 힘을 잘 쓸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다른 힘센 도전자들처럼 거침없이 파탄가마니와 김첨지를 등에 업고서 산을 올랐다. 그리고 쉬지 않고 산을 오르다 도전했던 모두를 포기하게 만든 산마루에 이르자 총각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다시 힘을 추스릴 수 있게 헙 하고서 기합을 한번 넣고 싶었다. 김첨지 어르신, 여기 산마루에 이르면 도전했던 사내들 모두 헙 하면서 숨을 헉헉대며 소리 지르지 않던가요? 힘들어서들 헙 하는 소리를 냈을 법들 해서요. 라고 총각은 김첨지에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말하는 중에 나오는 헙이라는 기합 소리를 크게 소리질러 말하며 기운을 다잡았다. 총각은 이런 식으로 김첨지와 대화를 하며 기합 소리를 중간중간 힘들 때 한 번씩 내려는 술책인 것이었다. 그렇지. 다들 이곳에서 그리 소리를 지르며 포기를 했지. 라고 김첨지는 총각의 술책을 눈치채지 못하며 대답해 주었다.
잠시 뒤 총각은 한 번 더 숨이 차오르자 어르신 저는 이렇게 헙이라는 기합 소리 없이 산에 올랐으니 이전 도전했던 사내들보다는 잘 견디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다시 한번 헙이라는 말에 더 크게 기합 소리를 넣어 기운을 차렸다. 맞네. 자네 보기와는 다르게 힘이 좋은 것 같구만. 이라고 김첨지는 총각에게 대견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 말이 끝나자 몇 걸음 뒤에 산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고 김첨지는 약속대로 이 총각을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한 달 후 막내딸의 혼례가 치러지고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다. 막내딸은 신랑의 얼굴을 혼인식에서 처음 보았는데 자신이 꼭 바래왔던 난구님의 모습인지라 한껏 들떠 신랑과의 첫날 밤을 기대했다. 밤이 되자 신혼방에서 신랑과 신부는 수줍게 담소를 나누다가 주위가 조용해지게 되니 촛불을 끈 뒤 비단금침 이불로 함께 들어갔다. 그러면서 천천히 신부는 신랑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의지에 맡기고 운우시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내가 부인과 이렇게 첫날 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헙이라는 이 기합 소리를 눈치채지 못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오. 라고 신랑이 신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며 말한 뒤 운우를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신랑은 산 정상을 오르던 때를 생각하며 헙 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리하게 되니 신부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서방님 이렇게 헙이라는 기합 소리를 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신랑이 왜 기합 소리를 내는지 이유는 모른 채 기합 소리를 낼 때마다 나오는 신랑의 강한 힘에만 깊이 감동하였다고 한다.